네, 안녕하세요. 오늘 기출 예상 문제 두 번째 임상 실무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휴일 잘 보내고 계시죠? 네. 자, 1번 볼게요. 섭취량으로 기록되어야 하는 것은 그랬어요. 우리가 섭취량이 있고 배설량이 있어요. 그쵸? 네, 조금 가까이 가겠습니다. 네. 섭취량이 있고 뭐가 있어요? 배설량이 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섭취량이 뭐냐, 배설량이 뭐냐 이런 걸 잘 물어보는데 1번 소변. 자, 소변은 뭐야? 배설량이죠. 구토도 배설량이고 설사도 배설량이에요. 그래서 몸 바깥에 나오는 거는 이제 다 배출되는 수분량은 다 배설량이 되겠고,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 들어온 수분량은 다 섭취량에 해당이 되겠어요. 그래서 소변, 구토, 설사 1, 2, 3번은 다 배설량이네요. 그 다음에 가글액은 몸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글 했다가 뱉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섭취도 아니고 배설도 아니겠죠. 섭취량 아닙니다. 그리고 또 섭취량 아닌 것도 뭐가 있어요? 우리가 정상 대변은 섭취량으로 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쵸? 네. 그리고 그냥 땀, 그러니까 발안, 이것도 섭취량으로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정상 호흡할 때 수분량, 자, 호흡 시, 뭐, 수분량, 이런 것들은, 뭐예요? 섭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 꼭 알고 계시고, 5번, 혈액 받은 용량. 그러니까 혈액도, 공급을 받았으니까 우리 이제 몸 안으로 들어가는 수분량에 해당이 되니까 답은 섭취량 5번이 되겠죠. 혈액. 또 섭취량은 또 뭐가 있을까요? 섭취하는 거. 우리 뭐 일단 물도 그렇고요. 물도. 네. 물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음료, 그쵸? 음료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먹은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정맥으로 들어가는 거, IV로 들어가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 다, 혈액, 이런 것들 다, 섭취량에 이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발안은, 배설량이 아니라 그랬고, 그러면 배설량에 또 뭐가 있냐면, 자, 소변, 구토, 설사 얘네들은 배설량이라 그랬잖아요. 또 배설량에 뭐가 있어요? 심한 발안, 땀을 심하게 흘린 것은 배설량에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피를 우리가 흘린 것, 이제 출혈, 몸 밖으로 나왔죠? 자, 이것도 배설량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바늘을 이용해 가지고 액을 뽑는 거는 우리가 천자라 그래요. 그래서 천자로 인해서 뽑는 그런 액, 뭐 보수천자라든가 요추천자 다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섭취량, 배설량 알고 계시고요. 우리가 섭취는 인테이크라고 하고 들어갔다는 거죠. 배설량은 나왔다 해서 아웃풋. 그래서 병원에 보면은 IO 체크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병원에서는. 네. 예, 그러면 좋겠고요. 이거 하시면 좋겠고, 답은 5번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4시간 소변 수집 중인데 환자 간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마지막 소변은 버린다. 자, 마지막 소변은 버리지 않고요. 마지막 소변까지 받을 거예요. 24시간. 2번 중간에 흘렀어도 그냥 받는다. 중간에 이렇게 흘려서 사라졌는데 24시간 제대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간에 흘렸으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검사를. 그래서 다시 시작한다. 처음부터 다시 받는다. 첫 소변은 버리고 마지막까지 받는다. 요거 맞아요. 예, 이거 잘 나오고 있죠? 첫 소변은 버린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검사 시작합니다 하고 나서 방광을 비운 다음에 이제 그 방광을 비운 그 시각을 시작 시간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방광을 비운다라는 건 이제 소변을 넣는다라는 거니까 이제 그 검사 시작 시간이 첫 소변 버리고 난 시간이 되겠어요. 그래서 방광을 비운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소변은 그러니까 버려야 되겠죠. 방광을 비우려면은. 자, 네 번째는 중간 소변을 받는다. 아니죠.
그리고 이건 중간 소변 받는다는 건 24시간 소변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우리가 뭐 건강검진이라든가 병원 갔을 때 일단 일반적으로 소변 검사 우리가 종이컵에다 주는 거 있죠? 그런 거는 그냥 중간 소변을 받는 거죠. 5번째, 5번, 방광을 완전히 비우고, 여기까지 좋습니다. 방광을 완전히 비우고 물 한 컵 마신 후에 나오는 소변을 수집하는 것이 아니죠. 방광 완전히 비우고 첫 소변을 버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소변까지는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24시간 소변이 다 수집이 되면은, 그쵸? 이제, 검사실로 이제 보내게 되겠습니다. 검사실에 보낼 때는, 24시간 이제 수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꺼번에 보내니까 차강 용기에, 담아서 냉장고 보관해서 아니면 얼음 위에 그 용기를 놓게 해서 놓은 다음에 보관을 해서 나중에 이제 수집이 24시간 끝나면 검사실로 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 다음 3번째, 깨끗한 상처의 소독 방향의 원칙은 그랬어요. 일단 상처 소독의 원칙은 뭐냐면 오염이 안 된 부위부터 시작해서 오염이 아주 심한 부위. 그러니까 그 소독을 할 때 오염이 안 된 쪽부터 시작해서 오염이 더 많이 된 쪽. 예. 그리고 보통 보면은 그 중심부터 시작해 가지고 가장자리. 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상처의 중심부터 시작해서 가장자리. 그래서 여기서 뭐 답이 뭘까요? 1번 아래에서 위, 2번 위에서 아래, 3번 오른에서 왼쪽, 4번 상처 바깥에서 안쪽, 5번 상처 안에서 바깥. 그러니까 중심부터 가장자리니까 상처 안에서부터 바깥이 되겠죠. 그래서 상처 안이 오염이 안 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상처 바깥이 좀 더 오염이 심한 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 상처 안에서 바깥 방향으로 지금 깨끗한 상처 소독 방향은 어떨까요? 이거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한다 그랬죠. 원을 그리면서. 네. 우리가 이제 IV 같은 것도 정맥 주사 맞을 때도 우리가 소독솜으로 알코올 소독솜으로 어떻게 해요? 원을 그리면서 소독을 했죠. 네. 그렇고요. 자, 4번 제2형 당뇨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당뇨병이 나왔네요. 당뇨병은 1형과 2형이 있다 그랬어요. 당뇨병은 1형과 2형이 있다. 자, 1형은 40세 이전에 많이 나와서 또 소아들이 많이 걸리죠. 40세 이전. 그래서 소아당뇨라고 얘기하고 2형은 40세 이후에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제 성인당뇨라고 많이 한다 그랬어요. 1형은 인슐린 의존성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무조건 인슐린이 꼭 필요하다. 네. 인슐린 의존성. 그래서 인슐린 주사 무조건 맞아야 된다. 인슐린 공급이 무조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2형은 인슐린 비의존성이에요. 비의존성. 그래서 뭐 절대적인 거는 아니다. 인슐린 치료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40세 이후는 비만이 원인이 많이 된다. 비만. 네, 2형이 성인 당뇨가 이거를 좀 이제 보고 볼게요. 자, 4번 2형 당뇨병. 자, 1번 인슐린 과다 분비. 인슐린 과다 분비가 아니죠. 자, 지금 둘 다 인슐린이 잘 분비가 되지 않을 거고요. 2번 소아에게 발생한다. 소아 당뇨는 1형이 더 많겠죠. 1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인슐린으로 완치 가능하다. 2형. 인슐린으로 완치가 가능하다라고 할 수 없어요. 인슐린 자체가 그렇게 절대적인 치료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4번 유전적 요인으로 발생한다. 사실은 유전적 요인은 2형도 좀 있어요. 1형도 있지만 근데 여기서 하나만 꼽자면 1형이라고 하셔야 되겠어요. 자, 5번째 비만이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럼 답은 5번이죠. 2형에 해당하는 건 5번이다. 자, 5번 가볼게요. 5번 욕창간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욕창간으로 옳은 것은
외형 연고를 사용해서 감염을 조절한다. 지금 욕창이라는 거는 체중에 의한 압박으로 인한 그런 손상이 되겠어요. 자, 그런데 뭐 연고를 사용해 가지고 감염을 조절한다. 그냥 바깥에 바르는 연고. 자, 이런 것보다는 이제 제2차 감염을 좀 조절을 하려면은, 막으려면은 그 항생제 같은 거를 사용하셔야 되겠죠. 항생제. 그쵸? 자, 그렇고요. 두 번째, 크레드를 이용해서 말초 순환을 돕는다. 그래서 크레드 침상 아시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 비닐하우스처럼, 비닐만 없는, 그쵸? 비닐하우스처럼 사람을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는 건데, 이런 거는 어떤 환자한테 많이 하냐면 이제 화상 환자, 그쵸? 화상 환자. 친구가 이렇게 바로 피부나 이렇게 닿으면 안 되는 환자. 그리고 이 피부를 누르면 안 되는 그런 환자들. 그러니까 피부에 문제가 있는, 그런 환자들은 크레들 침상 이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시간마다 체위 변경. 이거는 정말 중요하죠. 욕창 간호하면 체위 변경이다. 발 지지대를 대준다. 지금 발 지지대를 대줄 때는 우리가 족저굴곡이라 그래가지고 발이 이렇게 계속 누워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뚝 떨어지잖아요. 그쵸? 이렇게 아래로 발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쵸? 힘이 주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발이 이렇게 되려면 여기에다가 이제 발 지지대를 해주면, 그쵸? 이렇게 족저굴곡을 예방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섰을 때 이렇게 직립이 잘 되게 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족저굴곡을 예방하기 위해서 발 지지대를 대준다. 이러는 게 좋겠어요. 5번째, 욕창 부위의 노출을 피한다. 욕창 부위가 오히려 습하게 놔두면은 안 되겠어요. 그리고 또 추가적인 건 어떤 거가 있을까요? 여기 욕창 간호에 좋은 거는 욕창 간호에 좋은 침대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침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잘 안 맞춰지네요. 자, 우리 진동 침대, 진동 침대. 진동 침뇨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 진동 침뇨, 그 다음에 공기 침뇨, 침대가 아니죠. 침뇨라고 해야 되겠지. 그 위에다가 얹는 거니까. 그 다음에 변압 침뇨. 이제 압력을 골고루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변압 침뇨, 이런 것들은 다 욕창 간호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피부에 가해진 압력을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침뇨들 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그러면 답은 체위 변경이죠. 욕창 간호는. 자, 6번째 볼게요. 생명에 직접 관여하는 중추를 물어봤어요. 자, 심장, 혈관 운동, 연화, 구토 얘기가 나오네요. 심장, 혈관 운동, 연화, 구토가 있는 뇌 부분은 했는데, 그럼 심장, 혈관 운동, 연화, 구토 하면 뭐까지 생각하라 그랬어요? 여기 하나 빠진 게 호흡이에요. 구토, 호흡. 자, 호흡 중추, 구토 중추. 자, 이거 어디에 있어요? 연수 씨가 숨을 잘 쉰다 그랬어요. 연수 씨가 우리 호흡을 잘한다 그랬어요. 그쵸? 그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우리가 답은 3번이죠. 네. 그 뇌는 그러니까 중추신경계죠. 이 뇌하고 척수가, 그쵸? 중추신경계예요. 중추신경계, 그죠? 예. 그래서 뇌는 또 뭐 대뇌, 소뇌, 중뇌 뭐 이런 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뇌는 여기 대뇌가 있죠. 대뇌는 우리가 감정이나 행동을 조절한다 그랬어요. 감정이나 행동을 조절한다 그랬고요. 그쵸? 그리고 시각, 청각, 뭐 지각, 뭐 이런 거 다 관할을 한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운동 중추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소뇌는 이제 대뇌를 도와서 그 균형을 유지한다, 평형을 유지한다 그랬어요. 소뇌는. 그리고 그 골격근 운동을 조절한다. 소뇌는. 그 다음에 시상과 시상하부는 간내에 있는 애들이거든요. 간내에 있는 애들인데, 시상이 있고 그 밑에 시상하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상은 이제 모든 감각을 그 대뇌 피질로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고, 이 시상하부는 잘 나오는 것이 뭐예요? 체온, 조절, 중추가 있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잘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음식, 그쵸? 음식 섭취 조절 중추다. 그쵸? 이런 것도 있고, 네, 일단 여기까지 볼게요. 답은 여기서 3번이네요. 네.
7번. 수술 후에 호흡기계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환자에게 미리 교육시키는 수술 전 간호는 뭘까요? 그러니까 수술하고 나서 이 호흡기계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되나? 뭐를 하라고 하느냐? 휴식, 안정, 관장 기침이냐? 안정 기침이냐? 휴식 심호흡이냐? 심호흡 김침이냐? 뭐 이거는 너무 쉽죠? 답은 심호흡과 기침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술 때문에 그 환기가 안 되었던, 그러니까 조금 찌그러져 있던 그런 폐를 다시 팽창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심호흡 기침을 하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렇게 된다라면 우리가 폐렴이라든가 무기폐라든가 자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가 있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체위 변경하는 거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네, 8번 가볼까요? 8번. 자, 특수구강간호 대상자로 오른 것은 그랬어요. 우리가 구강간호는 특수구강간호와 일단 크게는 일반 구강간호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어요. 여기 볼게요. 1번. 인후통으로 인한 편도선 절제 환자. 의식이 있죠? 이런 분들은 거동도 가능하죠. 당뇨 환자도 마찬가지고. 3번. 미음 시기를 하는 위절제 수술 환자. 자, 4번. 의치를 하고 있는 노인, 특별히 거동 못할 거 없고 의식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그 의식이 있고 지금 거동이 가능하다. 이러면 일반 구강간호 하시면 되겠어요. 그냥 일반 구강간호. 그런데 조금 더 잘 봐줘야 되는 특수구강간호는 누가 하냐? 폐렴으로 인한 여기 기관 내 삽관입니다. 기관 내 삽관 환자. 자, 지금, 그러니까 기관에, 지금 자기가 입으로 이제 숨을 못 쉬고 있는 상황이에요. 구강호흡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 안에 그 관을 넣어서, 지금 숨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분들, 특수 구강간호 해요. 네. 또 어떤 분들 하나요? 또 어떤 분들 해요? 장기간, 네, 금식하신 분들. 그쵸? 네. 또, 아예 의식이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 자기 입을 쓰지 않잖아요. 뭘 먹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마비라든가, 그 다음에 산소요법을 받는 환자들, 이런 환자들은 다 특수 구강간호 한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답은 5번이 되겠네요. 9번. 검사에 대한 간호 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1번. 대변은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검사실로 보낸다. 대변 빨리 좀 검사실로 보내시고. 2번. 요추천자 후 4시간 동안 좌의를 취해준다. 보통 한 8시간 취해주면 좋은데 여기서 이제 틀린 거는 확실히 뭐냐면 좌의가 아니라 뭐예요? 앙화의를 취해 주셔야죠. 앙화의. 그래서 그 천자 부위를 꾹 눌러 주셔야 되겠어요. 그쵸? 우리가 그러면 이제 두통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예방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우리 천자는 어디에서 해요? 새우등으로 이제 옆으로 누워 가지고 3, 4번 요추 사이를 한다 그랬죠? 거기가 좀 넓기 때문에. 세 번째, 정맥으로 채취한 혈액 검사물은 바로 검사실로 보낸다. 예, 아주 좋아요. 답은 3번이네요. 4번. 객담 검사 시 객담은 그러니까 가래는 늦은 저녁에 받도록 한다. 아니요. 어째 받아요? 아침에. 아주 밤새도록 농축된 그 가래를 아침에 받으시면 되겠고. 5번째는 복수 천자 후. 천자라고 하는 건 제가 아까 바늘을 꼽아서 보통 액체, 공기를 뽑는 것도 천자가 되겠어요. 그걸 제거하는 거, 바늘 액체나 공기를 뽑는 거 제거하는 거를 천자라고 하는데, 복수 천자 시행 전에 배설 도뇨를 금지한다라고 했는데, 이 복수 천자 이런 거 하기 전에 배설 도뇨를 하도록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장이라든가 그 방광의 손상을 더 적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배설, 도뇨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네. 그 다음 10번. 미온수 목욕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네, 미온수 목욕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우리가 미온수 목욕은 이제 소양증, 가려움증을 줄이기 위해서도 하고, 그쵸?
소양증을 줄이기 위해서도 하고 또 해열의 목적으로도 하겠어요. 고열이었을 때 해열의 목적으로도 한다 그랬어요. 1번 환자가 오한이 나더라도 계속한다. 지금 오한이 나서 덜덜 떨면 그만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열을 더 발생시키려고 하거든요. 자, 두 번째 체온이 내려갈 때까지 반복하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한 3번까지 반복한다라고 했는데요. 예, 이것도 맞습니다. 그럼 답은 2번 나왔고요. 1시간 동안 한다. 1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요. 보통 20분에서 30분 정도씩 하시면 되겠고, 온도는 지금 온도에 지금 현재 그 환자 체온에 2도 정도 낮거나 아니면 한 30에서 33도씨로 해준다. 이것도 맞아요. 그 다음에 등, 다리, 팔, 얼굴의 순으로 닦는다. 미온수 지금 마사지식으로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기본은 사지 말단에서부터 그쵸? 말단 쪽에서 그 중앙 부위로 이제 가시면 되겠고 얼굴 먼저 하고 그쵸? 얼굴 하고 그 다음에 팔다리 하고 뭐 등 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5번째, 복부는 다른 부위보다 더 오래 닦아준다. 우리가 복부는 제외하라고 했었어요. 이 부위를 이렇게 미온수로 닦다 보면은 그 설사나 복통이 우려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복부는 제외하고 닦아라 그랬어요. 네. 그리고 네. 그리고 또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그 복부를 그 제외하라고 했던 거는 이제 열이 나면서 오히려 그 모세혈관이 배에서 수축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또 배가 아프고 이제 설사가 난다고 했었으니까 답은 2번 가시면 되겠고, 11번 볼게요. 11번. 네. 이게 지금 잘 안 되네. 단순 안면 산소 마스크에 대한 관리예요. 1번 보면 단순 안면 산소 마스크예요. 그러니까 단순 안면 산소 마스크는 이제 우리가 코하고요, 입을 이렇게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있고 코가 있고 그쵸, 입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 이거 이상하게 생겼네요. 머리가 있고. 자, 그러면 여기 부분을 지금 다 이렇게 막아줄 거거든요. 이렇게. 마스크가 이렇게 될 건데요. 자, 그래서 귀 뒤에, 여기 귀 뒤에 꺼즈나 패드를 대는 거는 뭐 피부 자극을 줄일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답은 1번이고요. 자, 2번. 마스크를 턱에서 코 방향으로 이제 씌울 때, 자, 턱에서 코 방향이 아니라 이 코에서 턱 방향으로 씌우시면 되겠고, 3번째. 마스크에 습기가 찼을 때 파우더를 뿌려준다. 아니에요. 뭘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통 이제 한 2시간마다, 마스크를 제거해서 좀 피부를 건조시켜라 그랬어요. 4번째, 환자에게 앙하이를 취해준다 그랬어요. 이거 어차피 우리가 이제 산소 때문에 쓰는 건데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호흡하기 좋은 좌의를 취해주시면 좋겠죠. 반좌의나 좌의. 5번째, 네, 산소로 인한 눈의 자극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스크의 눈 쪽 부분을 헐렁하게 해준다 그랬네요. 산소로 인한 눈의 자극을 방니까 이제 좀 산소가 건조하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눈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산소가 이 마스크를 헐렁하게 쓰면 안 되죠. 이 눈 쪽 부분을 그쪽으로 가는 부분을 그러니까 여기를 헐렁하게 쓰면 안 되죠. 어떻게 해요? 이제 꼭 맞게 밀착되게 꼭 맞게 씌워준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렇고요. 네. 12번 요추천자 후 환자에게 취해야 할 자세는 아까 했죠. 요추천자 후 머리와 다리가 앙하이죠. 수평이 되게 한다. 답은 2번 되겠어요. 네. 자, 13번 붕대 사용법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1번 손가락과 발가락을 끝까지 감다. 즉 끝까지 감지 않고요. 이게 발가락이다 그러면 이제 끝 말단은 남기라 그랬거든요. 예. 왜냐면은 이거 남겨서 그 순환이 어떤지를 좀 확인할 거예요. 순환의 유무. 그러니까 청색증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할 거기 때문에 한두 시간마다 요 끝까지 감으시면 안 돼요. 손가락, 발가락은 감지 않는다. 2번 환부 위에 매듭을 지어서 압박한다. 그 지금 아픈 환부 위에 바로 위에 매듭을 짓지는 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쵸? 압박을 받는 부위라든가 환부는 매듭을 짓지 않는다. 3번째, 신체 말단 부위에서부터 감기 시작한다. 지금 감는 거는 말단에서 그 중심
중심 방향으로 감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답은 3번 맞고 4번 관절이 신전된 상태에서 붕대를 감다. 붕대를 감는다 하더라도 관절이 굴곡이 된 상태에서 감는다. 5번째 굴곡 부위는 젖은 붕대로 밀착되게 감는다. 우리가 뭐 젖은 붕대로 감지 않죠. 그리고 감을 때 또 너무 느슨하게도 감지 말고 너무 단단하게도 감지 말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젖은 상처 배액이 흘러나오는 그런 이제 데에다가 만약에 붕대를 감는다 그러면 이게 마르면서 조금씩 쪼그라들고 수축을 하니까 그때는 조금 느슨하게 감아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14번 침상 세발 간옷이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세발 간옷 이제 두발 간호죠. 네. 두발 간호. 자, 1번 손톱을 사용해서 마사지하듯 감긴다. 자, 손톱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 끝으로 감겨주시면 되겠어요. 손톱으로 하면 되게 좀 상처 날 수도 있고요. 또 모발이 상할 수도 있고 그래요. 두 번째, 엉킨 머리는 찬물로 씻는다. 찬물로 씻어서 잘 엉킨 머리가 풀려지지는 않으니까 엉킨 머리는 이제 손가락으로 뭐 분리를 하든가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엉성한 빗으로 한번 빗겨보고 아니면은 뭐 오일이라든가 자 이런 뭐 알코올 이런 거를 이제 묻혀가지고 그러니까 적셔가지고 빗질을 하던가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세 번째, 젖을 수 있으므로 목욕 담요와 침상 담요는 벗긴다 그랬네요. 젖을 수 있으므로 침상 담요는 좀 아래까지 내리시고 그쵸? 벗기시고 그러니까 목욕 담요는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침상이 있죠.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목욕 담요를 덮어줄 거거든요. 목욕 담요 덮어주시고 이제 머리, 침대 이렇게 되겠죠. 자, 네 번째 과신전 예방을 위해서 이게 목을 너무 이제 뒤로 이제 신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수건을 말아서 목에 대주는 건 괜찮아요. 그럼 답은 4번 나왔고요. 5번째, 환자를 침상 중앙으로 이동시킨다. 중앙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씻어서 내려서 여기 이제 물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가장자리로 이동시킨다. 뭐 이런 거 좋습니다. 답은 4번 되겠고요. 자, 15번째 화상환자 침상은 그랬어요. 자, 화상환자 침상은 우리가 크레들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어요. 그쵸?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이렇게 비닐하우스. 이렇게. 자, 이렇게 생긴 거 사람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답이 3번이에요. 1번 빈 침상은 그러니까 비어있는 침상이에요. 그러니까 입원 환자를 기다리는 침상이에요. 지금 비어서 아직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이제 침대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입원 환자를 위한 침상이 되겠어요. 자, 개방 침상은 지금 환자가 지금 사용 중인 그런 침상이 되겠고요. 자, 브래드포드라는 거는 특수한 침대예요. 그러니까 스트라이커, 브래드포드 이런 거는 이제 좀 특수한 침대가 되는데요. 브래드포드는 침대가 이렇게 세 파트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런 걸 하나씩 이렇게 뜯을 수가 그러니까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을 빼면 환자가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가운데 부분을 빼면 이제 변기 사용할 때 이렇게 가운데 부분을 좀 뺄 수도 있고 그런 것이 브래드포드. 자, 스트라이커는 요즘에 이제 변형된 게 상당히 요즘 좀 새로 나온 거 변형된 거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척추 손상 환자 체위를 뭐 틀을 2가지로 이용해 가지고 안전하게 뭐 변경시키는 그런 침상이다라고 해서 스트라이커 프레임 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그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가 뭐 많이 알고 있는 이렇게 그 사이드 레일도요. 일자가 아니라 이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 이게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도 가능하고 자, 이런 스트라이커 침상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답은 3번 되겠고요. 16번째, 연료법의 금기 환자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이 스트라이커 조금 더 해볼까요? 이게 지금 스트라이커 프레임. 그리고 예전에는 저 환자를 이렇게 눕혀놓고
그러니까 이 틀이 위에도 있고 이 밑에도 당연히 이 프레임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프레임이 밑에도 있고 위에도 이렇게 있어요. 틀이 두 개가 있다 그러면 밑에 프레임으로 이 틀로 이렇게 좀 누워 있다 그러면 이 위에 프레임으로도 이게 아래 이게 이동이 돼요. 이렇게 내려와서 그러면은 내려와서 이게 또 돌려지거든요. 이제 돌아가는데 돌려지면은 또 보기도 취할 수 있겠죠. 그죠? 앙화에도 취할 수 있겠고. 네. 자, 그렇습니다. 그런 게 가능한 것이고요. 16번째, 연료법의 금기 한자로 옳은 것은 글쎄요. 연료법의 금기 한자로 옳은 것. 연료법을 하는 거는 일단 통증을 줄여주고, 그죠? 통증을 줄여주고, 또, 순환을 또 뭐 좋게 해주고,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점들이 있어요. 이제 볼게요. 자, 골절이다. 자, 부러졌으니까 지금 아프겠죠? 이제 골절을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예, 금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통증을 줄여주고, 뭐 이거 가능하고요. 이럴 때. 개방성 창상은 열도 안 되고, 냉도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열도 안 되고, 냉도 안 돼요. 그 답은 2번이 되겠죠? 예, 그 상당히 개방성 상처 주변에, 상처 주변에 그런 조직들이, 열이든 냉이든 상당히 민감하다 그랬어요. 자, 저 염자일 때 우리가 연료법 해주죠. 예, 해주죠. 이게 부종을, 염자일 때는 이제 우리가, 부었을 때는 맨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염자는 삐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 24시간 정도는 냉요법으로 갔다가, 그쵸? 나중에는 요것만 지나면은 뭐예요? 우리가 그 순환도 좋게 해주고 통증도 없애주는 우리가 연료법으로 간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사용할 수는 있어요. 염자에서도 연료법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근육통일 때도 우리가 연료법을 당연히 사용하죠. 근육을 뭐 이완도 시키고요. 예, 근육의 경련도 막아주고요. 환웅 과정도 촉진시킨다 그랬어요. 예, 농이 더 잘 나오게 해준다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개방성 상처 지금 금지라 그랬잖아요. 또 언제 금지냐면 우리가 뭐 잘 나오는 것은 충수돌기염이다. 염증. 자, 이런 상황일 때 이게 더 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는 이제 금기예요. 금기. 열 금기. 그리고 지금 감각에 문제가 있는데, 그쵸? 열이나 냉도 하지 않고 의식에 문제가 있는데 지금 연료법이나 이런 걸 하시면 안 되겠고, 그 다음에 출혈이 있을 때 연료법 하지 않고, 자, 이런 거 좀 볼게요. 자, 17번. 하반신 마비 환자의 관절 운동 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하반신 마비 환자의 관절 운동 시 뭐가 문제가 생기고 트러블이 생겼어야지. 이런 상황에서 문제 상황에서는 보고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걸 물어봅니다. 지금 답은 간호사한테 보고해서 어떻게 해결할지 찾아야 돼요. 답은 1번이고요. 네. 네, 18번 볼게요. 네. 자, 일반 격리 시 가운을 착용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네. 일반 격리실 가운을 지금 입을 거예요. 자, 일반 격리실에서 들어가려고 이제 가운을 입을 건데요. 가운을 맨 처음에 입을 때 우리 수술실 그 가운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일단 그걸 입고 격리실에 들어갈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의료진이, 우리 간호조무사가. 그러니까 입을 때는 맨 처음에 뭘 입냐면 우리가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수술실에서 가운을 먼저 입어요. 그쵸? 가운을 착용할 때는 가운을 먼저 입죠. 그쵸? 가운을 입을 때 그 안쪽을 만지면서 입거든요. 안쪽 면을 잡고, 또는 목 가장자리를 잡던가 해서 그 가운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해서 가운만 먼저 입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목 뒤에 끈을 매죠. 목 뒤에 끈을 매고, 그 다음에 이제 허리를 묶으셔야 돼요. 허리. 네, 허리를 묶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장갑을 착용한다. 그랬어요. 착용할 때는 이렇게 한다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벗을 때가 있어요. 벗을 때. 자, 이제 벗을 때는, 뭐부터 벗냐면 허리끈부터 풀고, 그 다음에, 장갑을 벗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장갑부터 벗지 않죠. 허리끈은 이제 오염된 곳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장갑을 낀 상태에서 벗을 때는 허리끈을 풀고 그 다음에 장갑을 벗고 그러고 나서 그 손을 씻어요. 손 씻기. 그 손을 씻으면 깨끗하게 생각했던 그 목 뒷끈을 푸시면 돼요. 이렇게. 조금 다르죠? 자, 1번부터 볼게요. 가운을 입기 전에 먼저 소독 장갑을 끼는 것이 아니라 장갑은 나중에 낀다 그랬죠? 이거 틀렸네요. 2번 가운을 입을 때는 안쪽 면을 잡고 입는다가 맞으니까 2번은 맞죠? 옳지 않은 걸 물어보네. 옳지 않은 거니까 1번이 옳지 않죠. 2번은 맞죠? 3번 등에서 가능한 많이 여민 후에 허리끈을 맨다. 예, 맞아요. 가능한 많이 여민 후에 허리끈 매시면 되겠고 벗을 때는 손을 씻을 때까지 안쪽이 닿지 않게 하는 게 맞죠. 손을 씻을 때까지. 5번째 격리실 밖에 걸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격리실 밖에 걸어야 될 때는 그러니까 격리실 안에서의 그 가운의 바깥이 격리실 안이라고 하면 격리실 안에서 그 가운의 바깥이 지금 오염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가운의 그 안쪽이 지금 오염이 되지 않은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격리실 나왔어요. 격리실 밖이에요. 그러니까 옷을 걸어둘 때 오염이 되지 않는 쪽이 바깥을 향하게 해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운 안쪽이 오염이 되지 않는 곳이라 그랬으니까 오염이 되지 않는 곳을 바깥으로 해야 돼요. 그럼 반대로 오염이 된 면이 안으로 가도록 해서 걸어둔다. 격리실 밖에. 요 말이 맞죠. 그러니까 이 5번도 맞는 말이에요. 자, 19번. 수술 전 환자에게 비누물 관장을 하려고 하는데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체위는 앙화이가 이상적이다. 체위는 무슨 체위? 예, 심스 체위. 예. 그러니까 왼쪽으로 눕는 그런 체위가 되겠죠, 약간.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심스 체위는 이렇게 이제 엉덩이가 이렇게 있고, 그쵸? 그러니까 이 위쪽의 다리가 더 무릎을 많이 구부리고 그 아래쪽 다리가 일자로 펴든 무릎을 조금 적게 구부리던가. 이게 지금 엉덩이에요. 이게 지금 옆으로 누웠어요. 약간. 예. 지금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쵸? 예. 그리고 이렇게 지금 렉탈 튜브가 관장 튜브가 들어갈 거고요. 그쵸? 대장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예,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 거고. 좀 그림 이상하다. 그죠? 네, 하여튼 심스체입니다, 이게. 자, 두 번째, 관장 튜브 끝을 배꼽에 향해서 합의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틀린 걸 찾으니까 1번이 나왔고요. 비눗물의 온도가 40.5도 괜찮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장하면 40.5도부터 43도까지도 성인은 괜찮습니다. 4번 튜브를 삽입하는 동안 입을 벌리고 숨을 쉬게 한다. 예, 맞아요. 좋아요. 그럼 하고 입을 벌리면서 그 배에 힘을 주지 않는 그런 상태로 해야지 관장 튜브가 잘 들어간다. 5번째 환자가 배가 아프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떡하냐면 관장 용액의 흐름을 잠시 멈췄다가 이어서 하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그 용액의 그 흐름 자체를 조금 이제 늦추는 거, 이것도 뭐 괜찮고, 아니면 관장통 높이 있잖아요. 관장통 높이가 원래는 40에서 60cm라 그랬거든요. 60cm 위에 달아놓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좀 낮춰서 한 40에서 45cm 예, 정도로 낮춰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60cm까지 갔다 그러면 조금 더 낮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걸로 좀 낮춰가지고 좀 어떻나 한번 관찰을 한다. 이런 것도 괜찮아요.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고, 보통 성인 환자가 이제 보통 한 1000cc까지 들어간다 그랬죠, 관장통.
용액이. 그리고 한 10분에서 15분간 정도 한다 그랬고요. 성인. 그리고 이제 이 튜브가 들어가는 게 10cm까지 들어간다 그랬어요. 7.5에서 10cm. 그쵸? 그래서 1010분 10cm 이 정도 좀 보실게요. 네. 예, 할렌 지방에서 예, 동상 문제, 동상 설명이 필요하신 분이 또 있어서 보니까, 네, 뭐 말하다 또 이게 열을 받아서 또 끊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1도 화상은 홍반성, 2도는 수포성, 3도는 괴사성, 무감각하다가 쑤시는 듯한 통증, 화끈거린 통증. 네 번째 4도 화상은 이제 뼈까지 지금 동결돼서 관절에 쑤시는 듯한 통증이 특징적이다라 그랬고요. 옳은 것은 볼게요. 조이는 옷을 더 조여줘야 된다. 예, 조여주면은 안 되겠죠. 좀 순환시킨 옷을 오히려 풀어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손상 부위를 하강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정도 줄여주고, 그러니까 손상 부위를 상승시킨다 라고 해야 되겠어요. 동상 부위를 마사지하지 않아요. 마사지하지 않고 우리가 압력을 압박을 주지 않는다. 네. 누르지 마사지하거나 압박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비비지 않는다. 그 조직이 손상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네 번째, 하재 동상은 걷지 않도록 한다. 이거 지금 걷도록 한다. 걷도록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예. 걷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제가 잘못 적어놨네요. 걷도록 한다.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지금. 네. 자, 하재 동상은 뭐예요? 지금 걷도록 한다가 아니라 걷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뭐예요? 들 것으로 옮긴다. 자, 다섯 번째는 말초 부위를 한랭에 노출시키지 않는다. 예, 맞아요. 말초 부위를 한랭에 노출시키지 말아야 되니까 답은 5번 되겠어요. 추운데 노출 더 시키면 안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궤양이 생겼다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예, 파상풍 접종을 한다. 그리고 우리 동상 부위에 그 결빙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그 부위에 38에서 42도 정도의 물에다가 한 20분에서 40분간 네, 결빙을 풀어준다. 담가서. 그랬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어요. 좀 몸을 따뜻하게 몸을 좀 서서히 따뜻하게 하는 것도 좋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한 37도로 따뜻한 물에다가 온욕한다. 그랬어요. 요거는 이제 한 번에 동결을 녹일 때 이렇게 한다. 이것도 괜찮다. 자, 이랬고요. 사실은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응급간호 파트에 이게 잘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